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대표 김태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내적 보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만 시간에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진리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에 그 이상의 시간을 연습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김연아 선수는 그 김연아 선수의 언니와 함께 어려서부터 피겨 스케이트를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똑같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중간에 피겨 스케이팅을 포기하고 김연아 선수는 지속적으로 스케이트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미친 듯이 일하고 또는 김연아 선수처럼 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미친 듯이 연습을 할까요?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 완전히 일벌레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일을 위해서 가정이고 직장이고 할 것 없이 오로지 일.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성공이라는 보상을 얻긴 했지만 오직 일만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일 자체가 재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 일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 자체를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그 안에 부속이 수십만 개라고 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 자체가 재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니어처 모형, 그중에 선박 같은 모형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 안에 내부 시트 하나, 엔진까지도 그대로 모사해 놓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매일같이 본드 냄새를 맡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굉장히 꾸부정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큰 보상을 해도 창조적이지 못하거나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예, 보상도 없이 굉장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큰 보상을 해줘도 창조력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과거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스티브 발머라는 아주 탁월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발머라는 CEO를 모신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사 제도를 채택했느냐? 바로 스택 랭킹이라는 이런 인사 제도를 택했습니다. 이 스택 랭킹은 아주 가혹한 외적 보상 장치입니다. 외적 보상이란 무엇이냐?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직원들한테는 엄청난 보너스 스탁 옵션을 주고 실적이 낮은 직원들한테는 가차없이 자르거나 월급을 깎거나 하는 아주 가혹한 그런 인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이렇게 박스 속에 여러 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제도. 이래서 스택 랭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인사제도 이후에 별로 신통한 제품을 내놓은 적이 없고 계속 회사의 사세는 기울어져 가고 이 스마트폰 혁명 시대에도 동참을 하지 못해서 회사가 어려울 지경에 갈 것이라는 이런 예측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브 발머가 사퇴하고 나서 새로운 CEO가 오고 나서 회사가 이 스택 랭킹 제도를 없애고 나서 지금 다시 회사가 도약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동물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1강 사도세자와 영조대왕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도 서열 동물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간도 서열 동물이라고 봤을 때 서열이 높은 동물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자율성을 가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서열이 높은 동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자율성, 즉 인간은 자율성을 주면은 심리적 서열이 올라가서 세로토닌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통제와 간섭, 또 계급을 매기고 사원들을 분리시켜버리면은 바로 심리적 서열이 떨어져서 코티졸 상태가 돼서 인간의 뇌가 망가집니다. 구글의 인사제도는 어떤 것이냐?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이나 여러 소개 자료들을 보면은 구글은 바로 자율과 자유의 내적 보상 시스템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우리의 검색서부터 많은 부분까지 지금 구글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직원들한테 굉장한 자유를 주고 또 팀별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은 결제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최상부까지 다 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는 각 팀별로 프로젝트는 주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고 일과 시간은 이때 일과 시간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일과 시간에 마음대로 가서 잠을 자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심지어 수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을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외적 보상은 심리적 서열이 높아져서 뇌가 세로토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게 구글 회사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외적 보상, 가혹한 인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옥죄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아마 직원들은 뇌가 코티졸 상태에 빠져서 전두엽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율성, 내적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설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가장 최상위 욕구죠. 자아 실현. 이 자아 실현은 뭐냐? 바로 내적 보상을 통해서 자아 실현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보상이 없어도 일을 하고 일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역시 동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내적 보상,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적 보상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또는 그 팀에게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외적 보상으로 가게 되고 전두엽은 마비되게 됩니다. 오늘 스티브 잡스와 김연아를 통해서 내적 보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